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간호사 공간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를 위한 임상간호 시리즈 첫 번째 에피소드로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고칼륨 혈증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부터 어떤 증상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겪었는지까지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이퍼칼리미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임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특히 이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진단명이면 어떤 증상까지가 정상 범위고 어떤 오더를 예상할 수 있는지 일단 살펴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다음번에 시험 관련 영상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증상을 임상에서 봤을 때 이래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이 증상이 나타났고, 이래서 이 약을 쓰는 거구나. 라는 이제 연결고리를 빨리 만들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일단 필요한 정보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하이퍼칼레미아, 고칼륨 혈증이죠. 포타슘, 칼륨 같은 경우에는 98%가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 그러니까 세포 내액에 위치를 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중 농도는 3.5ml 이큐발런트에서부터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5.0, 5.5ml 이큐발런트까지가 정상 범위이고요. 하이퍼칼레미아는 이제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임상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K가 이제 6.0 이상이거나 혹은 환자가 그에 따른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처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포타슘의 역할은 크게 하나로 정리를 해보자면 뉴로머스큘러 액티비티인데요. 그래서 신경, 근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 자극,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엑시드 베이스, 그리고 특히 이제 근육 중에서도 심근육, 마이오카디아 액티비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할이 요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 그러니까 이제 K가 높아지는 수치가 되게 되면 이에 관련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전도, 우리 몸에서 신경이 건드려지면 먼저 팅글링 센스 이런 거를 생각하시던데 그 전에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건 소화기계예요. 그래서 뭔가 신경에 문제 생겼거나 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 중에 제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건 나우지아, 보미팅, 그리고 설사, 다이어리아 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널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넘니스, 팅글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이포칼레미아나 하이퍼칼레미아나 둘 다 신경 자극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하이퍼칼레미아는 조금 축 처진, 그러니까 톤이 약간 다운이 됐다고 하죠. 약간 축 처진 그런 마비 증상. 그래서 환자분이 좀 기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 긴장이 빡 돼서 우리 다리 지난 것처럼 근육이 빡 쓸 때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하이퍼칼레미아에서 근육 증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뭔가 축 처지고 이렇게 톤도 훅 다운이 되고 뭔가 기력이 없고 이런 근육 톤의 변화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엑시드 베이스는 보면 아실 것 같고 여기 보면 마이오카디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 마이오카디아 특히 이제 심근육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EKG 변화도 당연히 있어요. 특히 이제 하이퍼칼레미아라고 하면 이제 그 포타슘이 심근육에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EKG 변화가 있는데 EK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아마 신규 선생님들은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크게 한번 보자면 그 T웨이브가 피크를 쳐요. 이게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생기고 PR 세그먼트 여기가 약간 푸르릉, 약간 지연이 돼요. 좀 늘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게 환자가 하이퍼칼레미아가 모더레이트, 그러니까 6.5에서 8.0 정도 되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 P웨이브가 안 보여요. P웨이브가 안 보이고 QRS가 이 첫 번째에 비해서 이 QRS가 굉장히 이제 넓어졌죠. 넓어지고 ST 세그먼트도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CBA 하면 제일 위험한 거. VFib이나 AC스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EKG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난 EKG 리듬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레이트가 훅 떨어져요. 바이탈을 하고 바이탈 했을 때 한 번에 캐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 이제 펄스를 잡아봤는데 하트레이트가 훅 떨어진다. 뭐 환자가 하트레이트가 뭐 40,
45 이렇다. 그리고 맥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칼레미아에서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일어나냐? 하이퍼칼레미아 왜 일어나냐? 제가 임상에서 제일 많이 봤던 케이스를 간단하게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가 술을 드시고 투석을 안 가셨대요. 이제 투석을 가시기 싫으신 거죠. 투석을 가시기 싫으셔가지고 한 2번 빼먹었대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오셨는데 하이퍼칼레미아. 투석을 통해서 전해질에 이제 노폐물은 빠지고 이제 몸속의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K가 쌓이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 못 드시는 경우. 뭐 젊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못 먹었다. 단식도 그냥 일부러 사서 하는데 하루 이틀 못 먹었다고 이제 난리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노년층, 특히 이제 언더라인이 많으시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며칠, 뭐 하루 이틀, 뭐 2, 3일 막 이렇게 굶고 이러시면서 몸에 전해질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하이퍼칼레미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화상, 그 다음에 머슬 데미지, 근육 손상이라고 하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케이스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왜 나타나냐면 그때 한참 사이클이 유행이었어요. 저가 이제 병원을 다닐 때. 그래서 막 별로 이제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몸뚱아리를 이제 열심히 움직이려고 이제 제 친구들도 열심히 사이클을 탔죠. 그래서 제 친구 진짜 한 명은 렙도마이올리시스, 그러니까 근육이 녹은 거죠. 그래서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간호사 친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머슬이 깨지거나 이제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아까 제가 K는 인트라셀룰러에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세포 내에 K가 많은데 그 세포가 이제 깨지면서 이 K가 혈액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상 환자분이나 안 그러면 머슬이 데미지가 입었다, 이런 CT 내용을 봤었을 때는 랩 좀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저질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몸이 산성화가 됐다. 산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이퍼칼레미아가 옵니다. 왜냐?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많은 상태잖아요. 혈중 내에. 그러면 이제 블러드 혈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셀이 있겠죠.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소는 혈중 내에 농도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이제 없앨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셀이죠. 그러면 이 수소는 셀로 들어가서 혈중 내에 수소 농도를 낮추려고 해요. 근데 셀 안에 뭐가 있어요? K가 있죠. 그 H가 치고 들어왔어. 그럼 어떡해? K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죠. 그러면서 엑시도시스가 돼서 수소가 이제 셀룰러로 이제 셀 내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K가 셀 밖으로 빠지는 상황. 그래서 혈중 내에 K 농도는 높아지는 상황. 그래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되면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크게 러프하게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일단 여기서 잠깐 실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케이스냐면 굉장히 슬픈 케이스예요. 76세 할머니가 응급실로 왔어요. 제가 그때 이브닝으로 한 6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녁약부터 나눠주고, 이제 9시 반까지 버티기만 하면 난 집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응급실로 오면서, 폐렴 환자가 입원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뭐 입원 받고 뭐 한 명 받는 거야. 뭐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응급실로 왔었을 때 뭐 기력도 좀 없고 설사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제 폐렴 소견이 약간 마일드하게 이제 보인대요. 그래서 바이탈을 했는데 마일드 피버도 있는 것 같고, 바이탈도 그렇게 혈압이 막 높진 않았어요. 한 SBP 100 뭐 이 정도, 뭐 하트레이트도 딱 마지노선 60 뭐 이 정도였대요. 그래서 일단 뭐 엑스레이상 폐렴 소견 보이니까 뭐 안티 치료하면서 플루이드 좀 주고 그러고 이제 뭐 한 3, 4일 입원하시다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있던 호흡기 내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작은 병원이었어요. 제가 ER 선생님들에게 크게 악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저는 이제 ER에서 랩을 확인을 못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이제 열어봐야 아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일단은 랩을 안 보고 올라왔어요. 근데 환자 폐렴 때문에 왔고, 폐렴 때문에 오면 염증 수치만 좀 올라 있겠지. 안티 맞춰서 주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바이탈 하고, 간호조사지도 하고, 자가약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근데 환자가 설사도 한대요. 그래서 설사하신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화장실에 모셔다 놓고, 이제 나는 플루이드 달아야지, 비타민 섞여 있는 거 이제 오더 주면 플루이드 달아야지, 룰루랄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침상에 모셔다 놓고, 그러고 이제 딱 카트 앞에 앉았는데, 이제 검사실에서 띠링 전화 왔어요. 선생님, 이 사람 포타슘 7.5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Oh no. 하고 이제 바로 환자분에게 달려가서 환자분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있는 거 EKG를 달았더니 oh no. 하트레이트가 36, 38, 36, 38. 이게 일레귤러 하니까 이게 밑에서 이제 기계로 재는 거에서는 딱 바로 그때 캐치가 됐을 때는 하트레이트가 60이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매뉴얼로 했는데 이제 레이트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신규 친구들한테는 일단 칼슘 글루코네이트랑 칼리메이트 일단 병동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액팅 친구한테 연락하고 이제 관장님이 연락했죠. 과장님, 환자가 지금 입원을 했는데, 이제 뉴모니아로 입원을 했는데, 랩이 떴는데, K가 7.5예요. 일단 환자 상태는 이렇고, EKG 잠깐 달았는데, 이렇습니다. 뭐부터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칼슘부터 줍시다. 오더 낼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주고, 이제 오더 낸 거 쭉쭉 나고, 이제, 과장님이, 칼슘 주고 뭐 내고 할 건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럼 우리 전원 보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하이퍼칼리미아가 뜨게 되면 오더 뜨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 오더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인도 좀 있고, 근처 대학병원에서 팔로우업을 하시던 분이라 일단은 전원을 보냈죠. 이게 엄청 큰 병원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환자를 6시인가 7시에 받자마자 이브닝 턴이 되기도 전에 자가역 다 확인하고 3시간 만에 환자 정리해서 전원을 보냈다는 아주 그런 슬픈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더가 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 오더 미리 보기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이퍼칼리미아가 뜨게 되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부터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칼슘부터 줍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단은 오더가 지금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하이퍼칼리미아의 첫 번째 매니지는 칼슘 글루코네이트입니다. 제가 병원에 3군데를 있었는데 전부 다 NS 섞어서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싱글로 나와져 있는 게 20ml짜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 찾아보면 3분 이상을 이제 로딩을 해서 주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20ml짜리 시리즈를 들고 환자 IV 옆에서 3분 동안 있기도 쉽지도 않고, 보통은 이제 NS 100ml 섞어서 그렇다고 막 엄청 길게 주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병원에서는 이게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좀 급하게 교정을 해야 되냐 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서는 막 1시간 정도로 줬던 것 같고, 마지막 병원에서는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칼슘 글루코네이트는 K의 조정을 위한 건 아니고요. K가 아까 보면 하트레이트가 훅 떨어지고 그 펄스가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디악 톡시시티, 그러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디악 리듬을 제대로 이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게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빨리 주게 되면 하이퍼칼레미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만약에 신규 선생님들은 이 오더가 나게 되면 우선 하이퍼칼레미아에 대해서 만약에 매니지 오더가 난다. 이거는 다른 사람 안티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이 오더는 나게 되면 나는 순간 다른 거 다 제끼고서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제일 심할 때 보셨죠? 그 환자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하이퍼칼레미아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더가 난다. 그러면 이 오더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칼슘 글루코네이트는 보통 믹스를 해서 나는데 만약에 싱글로 났다. 싱글로 났다고 하면 주치의한테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싱글로 줄 거예요? 믹스해서 줄 거예요? 보통 인턴 선생님이거나 안 그러면 아마 그런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잘 몰라서 못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못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 믹스를 할 거냐 싱글로 줄 거냐, 만약에 싱글로 주겠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로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에 걸쳐서 주실 거냐, 이거는 단순하게 훅 NS처럼 플러싱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에 걸쳐서 줄 거냐라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주고 나면 아마 칼리메이트 에네마가 뜰 겁니다. 설사하는데 웬 에네마냐?
이거는 에네마의 역할이 아니죠. 그 환자분도 그랬어, 나한테. 나 지금 설사하고 있는데 무슨 관장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거는 관장의 목적이 아니고, 그, 소듐을 집어넣고 K를 빼는 역할입니다. 장 점막을 통해서 그 칼리메이트 에네마, 그러니까 칼리메이트 파우더 안에 들어있는 그 소듐을 이제 집어넣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포타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에네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 이거는 설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역할로 관장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DW 플러스 RI. 맨 처음에 이 오더가 났을 때 생각을 했죠. 이게 뭐냐, 아니 당을 주면 당을 주지 인슐린은 또 왜 주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오더가 맨 처음에 났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막 오더도 한꺼번에 훅 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프리셉터가 칼슘부터 달래요. 그래서 칼슘을 달았죠. 그리고 이제 RI를 달 건데,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부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RI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셀룰러로 K를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RI가 딱 몸에 들어가요. 몸에 들어가면 블러드 안에 있는 K, 너 나랑 같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K를 낚아채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이때 K, 우리 RI의 역할이 뭡니까? 인슐린 아니겠어요? 인슐린은 몸에 있는 혈당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이죠. K, 억울하다. 인슐린, 억울하다. 당, 너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RI는 K와 당을 끌고 세포 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몸 혈당 수치가 정상이었던 사람이 K 빼내자고 저혈당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50DW를 섞어서 인슐린으로는 K를 세포 내로 이동을 시키고 떨어지는 당은 DW로 막자. 이것이 이 오더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W랑 RI랑 왜 같이 줘요? 이거 오더 잘못 난 거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이거는 K를 이동시키는 거고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DW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우선 투석입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투석을 여러 번 걸쳐서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투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 투석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고칼륨 혈증이 얼마나 시비하냐, 심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응급투석, CRT, 투석,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동 내에서는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 환자 케이스가 되거나 진짜 응급투석이 필요한 상태다라면 투석 환자가 아니더라도 응급투석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더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이퍼칼레미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나게 되면, 특히 매니지 오더는 어떠한 오더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환자의 심장과 심정지, 리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티 준다, 드레인 비운다 이러면서 미뤄질 오더들이 아닙니다. 중요도는 다 선생님이 이제 순서에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은 왜 일어나며, 그리고 이런 오더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